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 정체를 밝혔습니다.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 등을 동원된 화력 타격 훈련으로 김정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위협에도 자립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각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 북한의 도발 의도와 또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그 발사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무기라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이제 직접 참관한 만큼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지도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상황적으로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예. 하노이 정상회담이 좀 실패라 그렇긴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음에 지금 북미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좀 멀어지고 있어요. 네. 미국의 입장은 원딜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의 딜로서 일괄 타결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엔드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그 미국이 먼저 할 차례다. 그리고 자력갱생을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기존의 북한의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전도 오가고 있고 네. 뭐 얼마 전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최선희 부상 간에 또 설전도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북한은 계속 인내하고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내적으로도 제재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죠. 네. 발사체를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미국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건데 이런 메시지도 내놨잖아요. 어떤 위협에도 자립을 고수하고 전투력 강화를 더욱 줄기차게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더 이상 지금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북미 간의 입장차가 너무 첨예하게 네.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협상의 조건에 북한이 순응하고 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립을 고수하겠다. 즉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계속해서 원하는 그러한 협상의 조건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자립은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미 태도나 네. 대미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인 걸로 보여요. 예. 우리 군은 이 300mm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뒀었는데 네. 이번 북한 발표로 방사포 그리고 전술 유도무기를 이제 실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사포의 경우에 우리 군을 좀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방사포 같은 경우는 뭐 로켓 엔진으로 발사되는 그러한 탄도미사일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발사의 어떤 발사력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포인데 네. 이것이 근데 숏 레인지 미슬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는 사거리가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200km까지 이번에 방사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 단거리 미사일도 그 정도까지는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것을 북한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한에게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지금 남기고 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과는 사거리가 같은 그러한 방사포를 이번에 발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거리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분 그 북한 주위에 한국 주한미군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장거리, 중장거리에 쓰이는 탄도미사일은 아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측면, 즉 한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전술 유도무기가 러시아의 그 전술 탄도미사일, 앞서 이제 저희가 또 리포트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스칸데르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이 전술 유도무기가 아스칸데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예, 만약 예. 이번에 사진으로 보여진 그 전술 유도 무기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식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게 판명이 된다면 예. 이거는 그 기존에 이제 북러 간에 계속 군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술 유도 무기를 뭐 시험 테스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뭔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러시아의 아스칸데스데르 이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좀 탐지하기도 힘들고 예. 타격하기도 힘든 거란 말이죠. 실제 사거리도 자체 조정이 가능하고 종말 단계에서 이 탄두의 어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타격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탄도 미사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이런 러시아식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번에 전문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판명이 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그러한 대처 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스칸데르. 예.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야기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때문인 건데 북한에서도 이 부분을 몰랐을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탄도 미사일일 경우에 앞으로 올 후폭풍에 대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예. 그 선을 넘는다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얼마 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로를 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새로운 경로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제재로만 일관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네네. 구체적인 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뭐 군사 옵션인지 아니면 지금과는 다른 강도의 어떤 제재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건지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북한은 저강도의 도발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런 새로운 이 전술 유도 무기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네. 이것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즉각 새롭게 대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새롭게 그러니까요. 제재를 예. 부과할 걸로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유엔 차원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 정책 차원의 어떤 변화까지도 유도할 네네. 것인지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발사를 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대외적, 대내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불만이 많은 거죠. 어쨌든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국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비핵화를 통해서 뭔가 인민의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러한 정책이 조금은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뭐 엘리트층이라든지 군부층에서 조금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대로 다시 끌고 가야 하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하노이 이후에 더 정책이 강경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딜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로드맵과 또 그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해라, 어그리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못 받아들이고 미국이 변화해라.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시한을 뒀고 빨리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조건 하에서 협상을 하고 만나자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했는데 별 소득이 없이 왔단 말이에요. 예.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할지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다오. 실제 지금 움직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제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성격도 있을 것 같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식량난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내의 어떤 주민들은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의 주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사상 무장이 돼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아니라 이미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돈 맛을 본 주민들이기 때문에 90년대처럼 그냥 견뎌라, 버텨라 하면은 버틸 수 있는 주민들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불만이 겉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매니지는 컨트롤은 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군기잡기 그러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판을 깨지 않는 것으로 네. 보인다. 김정은은 판을 안 깰 것이다. 그리고 뭐 딜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저강도 도발 또 그 이상의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판을 바꿔주고 조건을 바꿔줄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노이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판을 깨고 나온 것을 잘했다.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그러한 미국 내 분위기고 예. 물론 이게 지금 그 뮬러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수사 결과 보고서가 모든 것이 다 공개된 이후에 이것이 다시 좀 불거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뮬러 특검이 뭐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예. 뭐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렇다 저렇다 결과를 제대로 내놔야 되지 않느냐. 네네. 또 그러한 뭐 반대적인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 뮬러 특검 수사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접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이나 그런 외교 정책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국내적인 장애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옳은 딜이 아닌 상황에서 굳이 북한과 뭔가 딜을 맺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압박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바꿔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두둔해주거나 거기에 맞춰줄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죠. 네, 북한이 이렇게 화력 시험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양국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 공조를 당부했고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완화의 필요성을 좀 거론했는데 약간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연관 지어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좀 지금 어떨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푸틴 대통령이 뭐 단계적 해법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뭐 육자 회담도 거론하고 했는데 실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육자 회담보다는 북미 양자 회담을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판을 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푸틴이 원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대북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또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핵 전략 문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즉 INF 조약을 이미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새롭게 이제 뉴스타 트리티 이게 오바마 정부 때 새롭게 리뉴를 한 건데 이 2021년이면은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뉴스타 트리티는 이제 전략 무기를 서로 같이 감축을 하자 그런 것인데 이 전략 무기를 러시아하고 미국만 감축하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군사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 또 예. 핵무기까지 점점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을 넣어서 새롭게 판을 짜든지 아니면 뉴스타 트리티도 완전히 깨버리자. 지금 트럼프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상당히 압박해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뭔가 미국의
대러시아 압박, 대중국 압박을 좀 무마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은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줄곧 해왔던 우리 정부는 앞으로 좀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한국 정부도 상당히 좀 그 해법이 좀 요원한 상태라고 봐요. 예. 좀 이따가 이제 그 비건 대표도 한국을 방문한다고는 하는데 네. 작년도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좀 유연했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북한의 초기 단계 제재 완화 있으면 미국도 북한의 초기 단계 비핵화가 있으면 미국도 초기 단계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 예, 즉 예.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상당히 받아들인 상태였고 당시에 또 상당 부분 그 휴머니테리언 에이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까지도 해주겠다는 그러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요구를 했다고 미국은 받은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미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건 대표가 와서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지만 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는 좀 열려있던 그러한 미국의 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핵을 포기할 만한 진정성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북한 주민들 잘 살게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고 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식량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식량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한국 정부의 추후에 이제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지금 미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당장 이번에 이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오게 되면 이번 도발과 관련된 부분도 의제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예. 미국의 입장이 어떻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 부분을 한미 간에는 충분히 논의를 할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볼튼 보좌관이 좀 주도를 하면서 한때는 다시 리비아식 해법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다시 이제 FFVD 즉 뭔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 단계까지는 완료돼야 제재를 완화해주겠다. 즉 검증을 상당히 중요한 FFVD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그 어떤 대미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어떤 식으로 대북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식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을 한미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주로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북한의 도발 의도와 그에 따른 영향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